중 10문제 OX 풀어보겠습니다. 3초 뒤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설사의 원인은 장의 감염, 스트레스, 병균에 오염된 음식물, 장질환, 그리고 하재 등 약물의 남용이다. 정답은 O입니다. 하재는 설사가 나게 하는 약이고 변비약이 하재가 됩니다. 총 3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1단계는 하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변비가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재는 돌코락스 같은 변비약을 생각하시면 되고 2단계는 하재 등 약물의 남용은 설사가 되겠습니다. 변비가 있어서 하재를 하나를 드셔야 되는데 남용, 5알을 드시면서 많이 드셔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설사가 줄줄줄 하는 경우가 있죠. 3단계는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는 변비가 됩니다. 오히려 설사를 반복하게 되면서 장운동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되는 악순환이 되겠죠. 설사의 원인은 하재 등 약물의 남용은 맞습니다. 2번입니다. 설사를 하면 바로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지사제는 설사를 그치게 하는 약물이다. 그래서 약제제가 들어가면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설사 같은 경우는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인 경우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의 섭취는 줄이되 수분은 충분히 드시게 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지사제는 짧게 사용하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도 많죠. 또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몸 전체를 쉬게 해주시는 게 설사에 도움이 됩니다. 3번 변비의 원인은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의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과 그리고 고자녀 시기의 섭취이다. 정답은 X입니다. 고자녀 시기 섭취가 원인이 아니고 저자녀 시기 섭취가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저자녀 시기는 말 그대로 남아있는 시간이 적은 음식물이죠. 대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섬유소가 적어서 빨리 소화되고 흡수가 되어서 장에는 별로 남지 않아서 수분을 흡수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변비나 대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저자녀 시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물 같은 종류를 많이 씹으셔야 되는데 이가 아프시니까 빨리 소화되고 씹을 수 있는 죽 종류를 드시다 보니까 흡수를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빨리 빠져버려서. 또는 고기 종류가 질기니까 캔으로 된 햄이나 소세지를 드시다 보니까 빨리 소화가 돼서 수분을 흡수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자녀 시기는 저섬유소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4번 변비가 있을 때 우유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의 원인 중에서 방금 3번에서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갤포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약들이 변비 원인이었는데 칼슘 보충제도 변비 원인이 됩니다. 식품으로 같은 양을 칼슘을 복용할 때보다 변비가 더 되기 쉽기 때문에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5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정답은 O입니다. 비타민 D가 함유된 식품은 대구 간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뱀장어, 달걀, 버섯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음식으로 섭취하시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죠. 이렇게 햇볕이 있고 몸통이 비타민 D이고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제일 좋죠.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 골다공증에 좋은 합성이 되고 또 햇볕을 쐬게 되면은 비타민 D가 더 합성이 되면서 좋죠. 그리고 3단계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를 하시는 게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네. 6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이 많이 든 미역, 두부 등을 섭취한다. 정답은 O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고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백어포에도 많이 들었지만 미역이나 두부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번. 당뇨병 대상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X입니다. 혈당 지수는 낮은 음식이 좋습니다. 혈당 지수는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음식을 드셨을 때 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도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70 이상이 되고 쌀밥이나 떡, 찐 감자가 85 정도가 되고요. 흰식빵도 그렇고 수박도 한 70 정도로 높은 음식이 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55 이하가 되고 보리밥, 현미밥 등과 우유, 사과, 당면 같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8번. 골다공증 대상자는 홍차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고 홍차나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에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느리기 때문에 좋진 않습니다. 9번. 당뇨병 대상자는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하고 복합 당질의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 O입니다. 단순 당질은 쉽게 흡수가 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설탕, 엿이나 꿀이 되고 저혈당인 경우에는 설탕이나 엿, 꿀이 굉장히 좋지만 평소의 식사 습관에서는 단순 당질보다는 복합 당질이 좋죠. 전분이나 식이섬유, 올리고당류 같이 단순 당질에 비해서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음식이 복합 당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고혈압 대상자는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다. 정답은 O입니다. 일단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작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한다면은 칼륨은 체외로 수분을 배설하게 하여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은 야채나 과일, 호박 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통밀,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혈압에는 100% 갈은 오렌지 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과,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의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이 되겠습니다.